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 사쿠라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쿠라 종목이 뭐냐? 거래량 뻥튀기로 인해서 주가 탄력을 눈속이 많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종목들인데 이 호가창이 얇은 것을 이용하고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면서 투자자들이 현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치에 오늘 15%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 20만 주입니다. 살 수 있나요? 자, 이런 주식들은 지금 근데 호가창이 물량이 많이 걸려있죠. 호가창 물량도 빼버리고 고점에다가 거래가 돼버리면은 그냥 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조금만 발생해도 막 5억까지 올라갑니다. 물량을 뺀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15%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었는데 급등한 종목들은 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평균 거래대금이 20만 주 미만 종목들은 시장 소외주입니다. 쳐다볼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갔다가 매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가에 매도를 걸면은 갑자기 막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막 10%에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얇기 때문이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적고 호가창도 굉장히 지금 보시면 호가창 완전히 개판이죠. 호가창이 완전히 세력들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 이상 상승 종목들이 뭐 진짜 올라간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뭐 STX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호가창에 걸려 있는 걸 제외하고는 많이 없어요. 뭐 KGH건설, 부산주공 이런 종 동전주 평균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 갑자기 올라간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 수가 없는 종목들이야 이 말이죠. 이거를 오늘 너가 들어가서 만약에 한 20% 먹고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절대 공략할 수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최근 트렌드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강조드린 게 11월 달에 증시가 탄력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30개가 안 넘는다. 그리고 그걸 뜯어다 보면은 30개가 뭐냐. 진짜 거래대금이 붙어서 투자 심리가 자극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10종목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살 수도 없는 종목들, 호가창이 다 완전히 깨져버린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단타도 안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와 호가창을 연출하고 있다. 그냥 최근 증시가 이런 증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속는 겁니다. 지수가 반등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지수가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대형주들이 끌어올린 거지 중소형주들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뻥카입니다. 뻥카로 올린 지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참고해야 될 지표는 뭐냐? 상승 종목이에요. 몇 종목이 올랐는지,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가 있는지,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아니죠.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오늘 곡물 관련 테마주들 주도주 아닌가요? 곡물 관련 테마주가 거래대금 시장에 빨아봤자 얼마나 빨아들이겠습니까? 대주산업 고작 이 정도 거래대금 안 됩니다. 절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래대금과 테마주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폴란드에 러시아제 미사일 떨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는 것 뿐입니다. 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들이 많았죠. 근데 계속적으로 한 달 안으로 다 52주 신저가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속지 않아서 좋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와 저 종목 급등했네 올라갔네 지수가 좋아서 상승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깨져버리고 거래대금이 오늘처럼 깨져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급락이 한 차례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가 없이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나타나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더 2,500포인트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뭐 불허하지 마라. 지금은 호흡 길게 가져가고 내년 상반기 때 그리고까지는 모아간다. 그리고 하반기 때 피벗이 나올 때 내년 6월달 이상이 되었을 때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구나 내용만 재료만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주식들에 대한 업종의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바닥 구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내가 저 가격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건전한 생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